마이크 하나를 저기다 두죠 그래. 예, 그게 나을 것 같아. 언니 아까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말고. 그냥 소스를 저거 하나만 쓸게요. 저거 하나만 쓰고. 판넬은 저희 주세요. 판넬은 여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자료니까. 판넬. 윤 과장님 판넬 우리 주. 이거 이제 우리 설명하면서. 정 감독님, 나를 중심으로 찍어주세요. 오디오 근데 뭐 마이크가 다 사람 우리가 다 일로 와 있어서 저 혼자 노네. 의미가 없네. 괜찮으려나? 너무 팔이 아프시니까. 키 큰 사람이 해야 돼. 키 큰 남자분들이. 저까지는 안 나와요. 아니, 저만 잘 나오면 돼요. 가끔씩은 저기 팔 내리세요. 아프면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드시니까. 네. 지금 뭐 어떻게 넣었어? 지금? 시작했네. 나오고 네. 그럼 지금서부터 후쿠시마 핵 폐수 그 방류 관련 일본 그 외무성의 극비 문서를 폭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8.15 특히 광복절 매우 뜻깊은 날 일본이 전 세계 인류를 상대로 그 핵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그 흉계를 저희가 일본의 극비 문서를 확보해서 공개하게 돼서 매우 뜻깊은 오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기자회견 참석한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우리 더 탐사 박대용 기자 같이 자리했고요. 제 오른쪽에 우리 최영민 감독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민들레 우리 그 한승동 에디터도 함께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윤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이정윤 대표님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더 탐사의 권지현 기자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뜻깊은 기자회견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한국민 만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저희 오늘 기자회견 이제 보도 자료 내용들을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지난 7월 4일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그동안의 이 보고서를 전달을 했고요. 그 보고서 이후에 그 일본 정부가 그 8월 달에 핵 폐수를 이제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더 탐사에 끊임없이 일본 그리고 IAEA 간의 밀약, 검은 거래에 대해서 폭로해 왔었던 조로 세티가 저희에게 7번째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을 통해서 7월 8일 내부적으로 그 오염수 탱크를 점검한 결과 스트론튬을 포함한 핵종이 기준치의 최고 3만 배를 초과한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내부에서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한 내부 이견들이 발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얘들 핵폐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수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 버려진 핵폐수들을 선박의 평형수들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퍼날르는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졌고,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한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이유로 주한 일본 대사관 쪽에 특별한 대응책을 지시하는 7월 28일자 일본 외무성 문건이 조르세티로부터 저희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세티가 저희한테 제보했던 이 일본 극비 문건 2238호 문건은 이 국회에서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전 한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조르세티가 보내온 그 제보 문건 22385 이 극비 문건에 대해서 우리 최영민 감독이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받은 문건은 아마 폰으로 촬영된 것 같고요. 팩스로 일본 외무성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쪽으로, 그리고 대사 이름이 적혀 있고 아마 비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로 볼 만한 근거, 그리고 이 문서의 포맷이 상당히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 포맷과 비슷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젯밤에 방송 끝난 후에 또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일본 외무성의 문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 저녁에 추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요 뭐 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본 외무성 문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7월 28일 날, 그러니까 올해 7월 28일 날 작성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 보낸 이 문서에는 7월 8일 날, 올해 7월 4일 날 IAEA에서 일본에 방문해서 IAEA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는데 그 4일 후에 7월 8일 날 다시 측정을 해봤더니 제1 탱크군에서, 아마 이 제1 탱크군에 들어가 있는 그 오염수는 2016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처리가 돼서 아마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탱크군에서는 거의 3만 배에 달하는, 기준치의 3만 배에 달하는 핵종이 검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성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거를 그 바다에 버리게 되면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 농도가 너무 높아지니 평형수를 이용을 해서 인근 항으로 옮기고 그걸 다시 뭐 전 세계로 평형수를 이용해서, 평형수라는 건 이제
배가 이동을 할 때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 밑에 채우는 물을 말합니다. 이게 상당량이 들어가는데 그 인근 항, 그러니까 오나하마항이나 그다음에 소마항 같은 곳에는 거의 뭐 10만 톤급 이상의 큰 배들이 지나다니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은 배들을 이용해서 후쿠시마의 앞바다의 물을 퍼서 나르면 그 배들이 자연적으로 전 세계 공해상으로 다시 퍼다 나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해서 일본 외무성 본성에서 한국 그 일본 대사관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한국의 반발이 예상이 되니 조치를 어떤 이제 대응책을 강구하라, 이런 한 페이지짜리 짤막한 내용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르세티로부터 받았던 제보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선박을 이용하는지, 몇 대를 이용하는지, 어느 항구로 가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아마 요거에 저희가 증거를 요구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전달된 문서를 하나,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서를 하나 저희한테 촬영해서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그 보도를 할 내용이고요. 이 문서, 외무성의 취급주의 문서, 이 문서야말로 지금 일본이 획책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의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그 기자회견문을 대신해서 저희가 그 전 세계 그 외신 기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내신 기자들한테 보내는 보도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내용을 우리 박대영 기자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 자료는 조금 전 1시간 전에 국내외 기자 100여 명에게 배포가 됐고요. 지금 아마 그 보도 자료를 기자들이 아마 지금 읽고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지에 대한 과정도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일본 외무성이 일본 대사관에 보낸 기밀 문서를 입수했고, 그리고 IAEA 보고서 발표를 하고 난 나흘 뒤에 J1 탱크에서 기준치 3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그래서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해양 방출 후에 선박 평행수에 담는 계획까지, 그리고 한국의 반발을 예상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라라는 일본 외무성의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와 민들레는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간의 검은 거래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를 제공하고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7월 4일 IAEA 보고서가 공개되자 내부 제보자가 예고했던 수정 사항이 실제로 반영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더 탐사 보도 이후 지난 6월 28일 중국 외교부 마오밍 대변인은 최근 일본이 IAEA 종합평가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제 언론, 더 탐사와 민들레를 얘기하죠,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우려가 더욱 가중되었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이 제 갈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마오밍 대변인의 6월 28일자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월 12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우리 쪽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알려줬을까요? 또한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도 참여해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을 안 했어요.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밝힌 셈입니다. 이제 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보낸 이 기밀 문서는 지난 8월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외무성 내부 제보자로부터 이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 출신의 고위 관료에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IAEA 보고서 발표 나흘 뒤에 J1 탱크 핵 폐수 방사능 기준치가 이 3만 배에 달했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문서의 형식은 물론 내용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날짜인데요. IAEA가 핵폐수 방류 허가증이나 마찬가지로 행사했던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알프스 처리수 관련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지 나흘 뒤인 7월 8일 도쿄전력이 핵폐수가 보관 중인 J1 탱크군에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했다는 사실입니다. J1 탱크군은 핵폐수를 보관 중인 1천여 개의 탱크 중 하나의 구역을 의미하며 아래 지도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도에서 이 화살표로 표시된 구역을 기록해놨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제보자는 기밀 문서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보낸 제보에서 J1을 비롯해서 4개의 그 탱크군에서 를 측정했으며 이 탱크군 중 J1 탱크군에서 스트론튬이 3만 배 이상 측정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밀 문서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탱크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핵분열 때 생성되는 죽음의 재 가운데 하나인 이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29년으로 베타선을 방출하고 인체에 흡수되면 뼈에 축적돼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해양 방출 후에 특히 그 선박 평형수에 담아서 희석시킨다는 계획은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본 환경성이 알프스를 통과한 핵폐수를 희석시키기 위해 선박 평형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기밀 문건에는 해양 방출이 시작된 후 화물선이 해저터널 앞에서 처리수를 선박 평형수로 주입하고 인근 항구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내부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핵폐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기밀 문건을 작성한 부서가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동부가 1과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고이치 대사에게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7월 28일이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고이치 대사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접촉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전달이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핵폐수 방류 문제를 안건에 올려 한국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지난 7월 12일 방사능 오염수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감춘 채 한미 정상의 허락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기준치 3만 배 초과 사실 여부에 대해 기시다 총리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게도 저희가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제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요. 8월 14일 문서 수신제로 되어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입수된 대사관에 이 문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해당 문건을 확인한 지 4시간 만에 더 탐사에 연락해 와서 더 탐사가 입수한 기밀 문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문서 번호의 다른 문서가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저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른 문서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수신했다고 표기된 주한 일본 대사관이 문서를 확인한 다음 바로 진위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과 협의한 다음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한 것은 저희가 그대로 이 일본 대사관의 답변을 믿어주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점도 덧붙이는 바입니다. 네. 네. 이상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대신한 이제 보도 자료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한승동 우리 민들레 한승동 에디터 네? 네, 오늘 그냥 그 취재하러 오신 거로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정윤 대표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이정윤 대표님이 예.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그 일본이 이 공문을 갖다가 비밀로 취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만 배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19,900가 최대라 그랬어요. 근데 3만 배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녹취록에도 나왔던 사실이 연달아 계속 나온 내용이고, 이 공문에 또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다 했는데, 이 공문을 부정하면 IAEA 그로시는 당장 J1, K1, J1, D1 탱크 가가지고 떠다가 3만 배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증명하면 이 공문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직접 저 원자력 안전기술원 사람 보내가지고 시찰단 제2시찰단 해가지고 가가지고 떠다가 측정해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3만 배 기준 초과하는지 입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까지 그걸 숨기고 있어요. 지금도 숨기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일본이 정직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 문서가 된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총리실 관계자는 맨날 아침마다 저 일일 오염수 뭐 기자회견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떠다가 증명해라. 맞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하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시민 기자분들 계신데, 혹시 오늘 저희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네. 대사관 쪽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는지. 네. 네네. 네. 예, 예. 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어제 일본 대사관이 저희 더 탐사 기자로부터 공문을 전달받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허위 문서라고 저희한테 입장을 밝혀왔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달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공문에 따르면은 IAEA 보고서 발표 후에도 핵종이 기준치의 3만 배 이상 검출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 아까 대략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만 배 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조르세티가 이제 메일에서 얘기했었던 핵종과 그 다음에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핵종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3만 배가 정확하게 어떤 핵종이 검출됐는지 부분들은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정윤 대표님이 예.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일본 내부적으로 3만 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기준치하고 우리나라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치로 하면은 거의 5만 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규 대표님 좀 설명 좀. 예, 3만 배 초과했다는 것이 이제 스트론튬 91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스트론튬 제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도가 3만 배 초과된 것이 스트론튬일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삼중수소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도 3만 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 3만 배가 초과가 되니까 희석수가 3만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수가. 그러면 1,000톤에 3만 배를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톤에 한 탱크거든요. 한 탱크에 1,000톤인데 거기에 3만 배면 3천만 톤을 갖다가 해수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시시시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르세티가 이제 메일에서 언급했던 핵종은 이제 스트론튬하고 요오드였고 그게 이제 3만 배가 검출됐던 게 정확하게 언제 검출된 건지가 시점이 좀 명확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문에 보게 되면은 그게 측정한 날짜가 7월 8일로 나왔고 그리고 거기 공문에는 7개 핵종 및 트리튬 등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했다. 그러니까 핵종 7개 핵종과 그 트리튬,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했고 그리고 최고 기준치의 3만 배가 검출이 됐다. 요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게 이 공문에는 정확하게 그 3만 배가 어떤 핵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정하고 있는 건 7개 핵종 플러스 3중 수소 모두 기준치를 그냥 초과하는 게 아니고 현저히 초과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알프스를 통해서 3중 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걸러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공문서에 보게 되면 삼중수소뿐만 아니고 스트론튬을 포함한 7개 핵종에서 그 현저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데 알프스는 핵종 처리 장치가 제거 장치가 아니고요. 일종의 저감 장치입니다. 농도를 약간 흐리게 낮게 하는 저감 장치인데 스트론튬의 경우에는 그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론튬은 제거가 되지 못하고 하나도 제거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중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슘이라든지 이런 핵종들은 조금은 걸러내줄 수 있어요. 네, 일단 한승동 그 에디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트리튬 외에 7개 핵종이 모두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 핵폐수 방류를 지금 8월달에 버린다 하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삼중수소보다는 스트론튬을 포함한 7개 핵종 그것이 일본 연안에 버려졌을 때 일본 연안이 그 지금 완전히 핵으로 쑥대밭이 될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평형수로 밑바닥서부터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핵종까지 다 빨아 올려가지고 평형수에 싣고 이걸 전 세계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실이 이번 공문서를 통해서 낱낱이 폭로가 됐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저희가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이 문서의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던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그 오후에 1차로 저희 권지현 기자가 일본 대사관에 공문을 직접 들고 일본 대사에게 해당 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 하면서 그 대사관 직원한테 그 요청을 했는데 대사관에서는 이걸 직접 수령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메일로 그 일본 대사관의 공식 이메일로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 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
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메일을 이제 한 3시쯤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일본 대사관에 그 언론 담당관이 있습니다. 1등 서기관인데 1등 서기관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공문을 확인해 보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 이메일을 보니까 이제 바로 이메일은 확인이 된 걸로, 그러니까 한 3시경에 저희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바로 언론 담당관이 해당 이메일 통해서 공문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 공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1등 서기관, 그 언론 담당관은 이렇게 바로 그것이 허위 문서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본성과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본성과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잠시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오늘 9시에 방송을 하니까 그 이전까지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7시 24분에 그 1등 서기관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일본 본성의 입장이라면서 해당 문서는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되어 있는 내용도 모두 사실 무근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일본 외무성의 입장이라고 전달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일단 보는 이 2238 문서는 7월 28일 날 일본 본성이 주한 일본 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한테 보낸 문서입니다. 따라서 일본 대사관 차원에서도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 외무성은 저희가 이 공문서를 일본 대사관에 보낸 3시에 보냈는데 그로부터 무려 4시간이 넘은 7시 24분에야 해당 문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대사나 일본 외무성이 해당 문서가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런 식의 그 복잡한 단계와 절차를 거치고 무려 4시간 이상이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허위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본 정부의 허위 문서라고 하는 이 주장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더 탐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 그리고 시민분들과 연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명쾌하게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 취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7월 28일 날 그 문서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7월 28일 날 일본 본성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네. 우리 현소님. 해양 투기가 우리 후손들 인류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탐사는 이걸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인데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언론인들과 또 어떤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만 이걸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본 적이 그거 궁금합니다.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김영희 변호사를 모시고 헌법소원 하는 거를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거에 관련한 기자회견이 내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 김영희 변호사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기자회견 그걸 저희가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나설 일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담당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사실 어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는 계속 이런 내부의 폭로, 그 제보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저희 그 보도가 우리나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어랑 영어로 동시 번역을 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저희 보도를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아마 핵폐수 투기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지합시다. 하나 더 덧붙여서 저기 RTV 시민방송에서 수리남 프로에서 지금 요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100만 유로를 일본 정부가 IAEA에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일본 시민 언론, 일본에도 시민 언론이 있어요.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 5개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부처에 청구를 하면은 아마 9월 초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결과를 보고 일본 정부가 IAEA에 혹은 IAEA 또는 국제기구에 자금을 얼마나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면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 관련한 보고서 발표 직전에 얼마나 로비 활동을 펼쳤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공개할 것 같아요. 비공개하는 것도 역시 은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전 세계에 좀 알려서 많은 시민들, 전 세계민들 지금 선박 평형수로 실제로 한다면은 이건 더 이상 이제 인근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오늘 보도 자료는 중국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에도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자체가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로시가 그 한국에 그 방한해서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다가 김포공항에서부터 많은 시민들의 그 반대 시위에 부딪혔고 그 시민들의 그 반대 시위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 언론들에다 사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 룬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로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일본 정부의 그 극비 계획이 담긴 이 문서를 폭로했던 그리고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핵 테러 시도에 반대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 피켓들이 아마도 전 세계에 타전이 돼서 전 세계 인류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핵폐수 방류에 반대하는 그런 전 인류의 투쟁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날씨도 더운데 전국에서 오늘 이 중요한 기자회견 함께 응원해 주시러 온 시민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추가 속보는 오늘 오후 9시부터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이 핵폐수 방류를 포기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들 하고 가세요. 요 앞에 길 건너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길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보면 소호정이라고 안동국시 파는 식당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시면은 같이 점심 식사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제가 이게 통신사가 문제인지 버퍼링이 엄청 심하네요. 국회 올 때마다 그래요. 국회 올 때마다.